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턴터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댓글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또 캠을 켜놓고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뭐 주식 얘기하면서 좀 얼굴 좀 보면서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이게 최근에 또 이제 좀 이슈가 많죠. 펩트론도 그렇고, 뭐, 일단 바이오는 좀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요즘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K 바이오에 대해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나 뭐 이제 코스피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배경으로 정책 기대감이나 뭐 바이오 랠리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장에서 떠나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 바이오에 대한 섹터가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악재라고 그냥 판별짓지 마세요. 이게 악재가 아니라 뭐 기대감 때문에 빠졌던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선반영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팩트 위주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는 합니다. 진짜 많이 눌러주시긴 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같은 거 보내실 필요 없고, 제 연락처 안 올릴 겁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이 바이오 산업군에 포함된 내용들 전부 다 흐름에 대한 내용들, 흐름, 이 전반적인 뭐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흐름, 추세, 뭐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가보자고요. 제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꼭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간 나시면 알람 설정도 눌러가지고 영상 올라오는 것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가볼게요. 자, 보면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주가가 다시 좀 꿈틀거리는 가장 바닥에 깔린 요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 기사를 조금 제가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기사들 중에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이 K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지금 이제 상한가가 20개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RX 헬스케어 지수와 뭐 코스닥 제약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사이에 각각 15% 그리고 뭐 22% 이렇게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테마가 한번 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섹터 전체로 돈이 지금 재유입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와 업계 쪽의 움직임을 보면 방향성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보게 되면, 이 정부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위크를 열면서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 바이오 헬스에 대한 한국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좀 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뭐 보건당국에서도 필수 의약품 뭐 공급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해외 인허가 뭐 사업 확대, 뭐 올해 주요 과제를 좀 제시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약이 환자 곁에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 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바이오를 더 키우겠다, 정부와 그리고 규제 기관이 동시에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AI 신약이 또 중요합니다. AI 신약.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부터 AI 신약 심사를 도입을 해서 해외 대비 길었던 이 국내 신약 허가 기간을 줄이겠다. 너무 길다.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길어. 빨리빨리. 일단은 먼저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K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AI 기반 임상시험 설계 지원 IND, 그죠? IND 승인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가 R&D를 총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R&D까지 바이오 쪽으로 좀 길을 터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1월에 바이오 랠리의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거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바이오는 결국 올라봤자 다시 한번 폭락한다. 실적도 없는데 정책 기대감만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하고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예전 K 바이오 버블 때는 이제 적자 바이오텍, 그죠? 적자 바이오텍 임상 초기 파이프라인 기업만 중심으로 급등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흐름이 좀 달라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최근 기사들 보면은 이제 올해 상장한 이 K 바이오 IPO들 중에서도 플랫폼,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이러한 키워드들이 좀 뚜렷한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뭐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냐? 일단 CDMO,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위탁 개발하고 생산. 그리고 글로벌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죠. 그리고 실제 수출이 찍히는 바이오의 플랫폼 기업들, 이 세 가지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만 공시 기준 누적 수주 5조 5천억을 넘습니다. 5.5조 원을 넘기면서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분리하면서 이 말씀드렸던 CDMO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 재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는 꿈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의 현실적인 매출과 수주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단순히 국내 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로 향하는 K 바이오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들에서는 렉나자와 그리고 엑스코프리, 이런 글로벌에서 실제로 팔리는 K 신약 사례와 이 수조원 규모의 기술 이전 딜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한국 기술에 관심 없던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바이오는 이제 끝났다라고 뭐 단정하는 순간에도 뭐 정책, 그리고 수주, 신약, 수출, 이런 것들은 조용하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한 번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단기 급락, 단기적인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좀 확실히 극단적인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펩트론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일라이릴리와, 그죠?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스마트 대포, 이 기술평가 계약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릴리가 보유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등 펩타이드 기반 약물에 펩트론의 월 1회, 그죠? 월 1회 제형 기술을 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대감 하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는 시가총액이 약 8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대장주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과열, 기대, 그리고 변동성의 확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형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와의 기술평가 기간이 좀 이제 연장됐다. 커지는 불확실성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한 공지 이후에 페트론의 주가가 뭐 장 초반에만 뭐 8%가 좀 밀리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 해석은 좀 단순합니다. 왜 아직 본계약이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실패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 불안이 단기적으로 좀 한 번에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같은 시기에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스웨덴 카무루스가 이제 릴리와 함께 개발 중인 월 1회 세마글루타이드 제형, 그러니까 이게 CAM 2056 요게 이제 임상 1 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월 1회 제형의 상업적 가능성이 입증됐다. 요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GLP-1 시장에서는 지금 주 1회에서 월 1회 그리고 더 편한 제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속도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 GLP-1 GLP-1 기반 비만약 경쟁이 플랫폼하고 대사하고 근육 보호까지 포함한 고도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펩트론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북 오송에 있죠. 오송에 신공장을 짓고 있죠.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충북 오송에 연간 1000만 바이알, 그죠? 1000만 바이알 규모의 GMP급 신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 연구 안에서 이 오토 인젝터 자동 주사기 개발까지 포함시키면서 월 1회 자가 주사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주가에는 왜 아직 계약이 안 나와 라는 실망이 좀 반영이 됐지만 이 글로벌 GLP-1 전쟁 그리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 그리고 뭐 생산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인프라까지 갖춘 구조 자체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매수에 대한 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뚜렷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기술평가가 연장됐다는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 아니죠. 연장이잖아요. 연장. 실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랬는데도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투매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펩트론 차트잖아요. 예, 펩트론 차트인데 좀 보면서 갈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또 약간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조금 제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지금 어쨌든 이 120선 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터치하고 그대로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예, 요게 깨지면은 장기적인 추세에도 어쨌든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리 자체가 들어가고 있다. 제가 이전에도 펩트론 말씀드렸었죠. 이거 관리 종목이다. 말씀드렸었고 지금 확실히 중요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 아직까지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예,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주가의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찬스로 가져가셔야죠. 예, 찬스로 가져가시면서 내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다시 한번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파마리서치도 한번 좀 지금 차트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한 4% 정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전에도 좀 중요한 장기 평가선, 그러니까 240선이 깨졌단 말이에요. 240선이 깨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매물대를 체크를 하려면 결국 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40만 원. 이 4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그러니까 딱히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매를 하고 매매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면은 차트의 역사를 보고서 그 기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시장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40만 원밖에 없어. 예. 그럼 지금 40만 원이 반등에 대한 타점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41만 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해도 괜찮다. 모아 가자.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충분하죠. 예. 모아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왜 파마리서치 끝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다 보면은 파마리서치도 일단 변동성이 최근에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11월 관세청 필러 수출 데이터가 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이런 기사들이 좀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이 꺾였다. 뭐 성장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같은 리포트 안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 회사는 뭐 4분기 실적, 이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던 2분기보다도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영국 리쥬란 정식 출시, 이 리쥬란 그리고 유럽의 주요 5개국 선적 내년 1분기 22여 개국 추가 선적 그리고 2분기 리오더 매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를 좀 보게 되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크게 증가를 했고 지금 이 증권사들은 2026년에도 매출이익이 연 20%에서 30%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장은 단기적인 데이터 단기적인 데이터 한 줄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디레이팅 우려, 그죠? 디레이팅 우려도 있고 뭐 경쟁 심화 이런 내용도 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 자체가 좀 주가를 밀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최근에 좀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거를 단순히 악재의 끝,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중국 단체의 관광 재개, 뭐 의료 관광 그리고 뭐 미용 이런 것들은 미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간 뭐 스킨 부스터 그리고 필러 이런 수요에 대한 회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과 유럽의 뭐 수출 본격화 이런 중장기 수출 스토리 안에서의 일시적인 기대치 조정으로 볼 건지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악재는 굉장히 과장되게 반영이 되고 구조적 변화는 굉장히 늦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금에 대한 순환이 바이오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올라타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말고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거든. 내가 애초에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올라탄 사람들은 돈 줄 때 먹고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선반영되는 내용들도 있고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종목에서 한 발 좀 떨어져서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최근 정부 행사들을 좀 보게 되면 바이오헬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위크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 대전 뭐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면서 이 국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스타트업 글로벌 빅파마가 한자리에서 뭐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바이오 헬스를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 협회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국가 단위로 구축을 좀 하면서 임상 설계 그리고 말씀드렸던 IND 승인까지 AI로 지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글로벌적인 이슈를 조금 더 담아보게 되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 5조 원이 넘는 수주를 받으면서 글로벌 탑티어 CDMO로 올라서고 있고 여기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뭐 LX 아니면은 뭐 LG 이런 계열들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신약 뭐 플랫폼 기술로 미국 유럽 진출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의료 AI 쪽으로는 이제 뭐 루닛 그죠? 그리고 JLK, 뷰노 이런 것들이 이제 AI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이제 FDA 허가 사례와 함께 글로벌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국내 바이오 산업은 이미 뭐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대형 생산 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신약 그리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의료기기 아니면은 뭐 의료 AI, 뭐 미용, 뭐 의료 관광 그리고 뭐 바이오 플랫폼 이런 것들은 이제 파마 리서치 그리고 뭐 GLP-1 그리고 비만약, 뭐 대사질환 플랫폼 이런 거는 이제 펩트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 시장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차트만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위아래 요동치는 바이오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이 산업에 대한 구조의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산업 구조 관점에서 보면 이 한국 바이오 산업은 체질이 완전히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이나 약간 심리 이런 식의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지금 구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수는 신고가인데 바이오는 아직 이전 고점 한참 아래입니다. 이 지수는 신고가인데 바이오는 아직 이전 고점 한참 아래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 4천선을 넘기는 동안 이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과거 버블 대비 큰 폭 조정 상태였고 그 와중에 11월부터 조금씩 뒤늦은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림이 포착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테마 전체로 퍼지기보다는 이 수출 그리고 수주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된 기업 그리고 신약 임상 기대주 요 순서대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 IPO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순 스토리주가 아니라 실제 기술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크게 오른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먼저 맞은 기업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기업들이 차라리 다음 사이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평가 기간 연장 이런 리스크가 좀 있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 수출 데이터 쇼크라는 우려. 이거를 이미 시장이 한번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도 글로벌 GLP-1 이 시장 성장 그리고 뭐 오송에 대한 신공장 그리고 뭐 영국 유럽 수출 확대 뭐 의료 관광 수요 회복 뭐 중장기적인 뭐 이런 스토리가 조금 더 유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따라서 이 차트만 보게 되면은 공포에 대한 구간으로 보이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불확실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해 버린 종목들이 다음 바이오 사이클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 된다. 그게 보다 펩트론이고 파마 리서치다. 그리고 일단은 왜 다시 K바이오는 언급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지금 악재 구간 악재 구간에서는 과거에 그 바이오 버블 붕괴 이후에 바이오는 작전주다. 이러한 낙인이 찍혔죠. 작전주나 뭐 아니면 테마주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혔고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런 내용들까지 겹치면서 뭐 성장주나 뭐 바이오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악재에 대한 해소, 그죠? 악재에 대한 해소와 불확실성의 조정 구간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DMO, 바이오시밀러, 뭐 의료기기, 미용 GLP-1 뭐 이런 것들이 현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둘 실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나 뭐 아니면은 AI 그리고 신약 심사 그리고 KAI 플랫폼 이런 것들을 규제, 지원 체계를 정비하면서 제도 리스크를 조금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펩트론이나 파마 리서치처럼 단기적인 악재를 먼저 맞은 종목들은 불확실성을 선반영을 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재가 나왔을 때, 그죠? 이미 주가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중간은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페니셀 보이면서 나갔고, 뭐 만약에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갔으니까
어쨌든 주가의 하방 압력이 거세진 거겠죠. 근데 여기서 고령화, 비만, 대사질환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향성 자체가 후퇴하기 어려운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적인 부분도 뭐 K바이오는 중소바이오텍이 아니라 뭐 CDMO, AI, 의료기기 글로벌 플랫폼, 뭐 미용, 의료 관광까지 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생태계로 묶여 있으면서 이게 지금 인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바이오를 다시 보게 되는 시점은 이 차트가 예뻐졌을 때가 아니라 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제 같은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실적, 수주, 뭐 수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그리고 악재를 먼저 맞은 기업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점점 줄어드는 식어가는 구간이다. 지금이 바로 그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K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이 리셋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색안경을 벗으시란 말이야. 나도 모자 좀 벗고 얘기할게요. 아 답답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머리를 좀 비우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에 뭐 5만 원, 10만 원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를 조금 보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것도 지금 파마리서치 차트인데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봉우리 찍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던 이 모든 상승 랠리가 결국에 한 방에 이제 꺾여 버리는 건데 이 중간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우리가 반등 나올 만한 수급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수급을 불러 일으킬 이슈가 없어. 누가 사? 이거를 55만 원에 누가 사는데 이 파마리서치를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단지 전망과 모멘텀만 본다고 해가지고 55만 원에 살 건지 아니면은 내려오는 거 기다려서 40만 원에 살 건지 이거는 너무 명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파마 리서치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얘가 그런다고 해서 뭐 20만 원을 갈 거야 10만 원을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거 분명히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페트론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페트론도 좀 보면은 이 30만 원이 깨졌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지금 매물대를 제가 이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매물대 여기잖아요. 매물대 지금 25만 원부터 27만 원 이 가격대잖아.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명확하게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랫골이 달면서 지금 이 박스의 상단 구간에 어떻게 했다 안착을 시켜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굉장히 좋은 신호고 여러분들이 굳이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해당 구간에서 매물대도 엄청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매물대 엄청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최근 매물대기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뭐냐? 기술 연장 끝난 거 아니고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노리기 위한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40만원 충분히 넘는다고 봅니다. 이 페트론도 40만원 충분히 넘길 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지금 같은 때 아니면은 그리고 또 페트론의 기업의 내부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너 저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가 빠져 진짜 끝이에요. 끝이야. 여기서 지금 40만원 3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7만원 8만원 가봐요. 이거 언제 끌어올리고 있어. 그런단 말이야.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아무리 올라봤자 결국 다시 한번 또 봉우리 찍고 원위치 한단 말이에요.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머리가 많이 아파.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최근에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었지만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지금 뭐 펩트론, 파마리서치 그리고 K바이오의 이 산업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안 좋은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진짜 진심으로 저도 페트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히나 페트론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근데 진짜 38만원, 39만원에서 매수한 거 아니면은 다 수익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파마리서치는 뭐 그렇다 쳐도, 페트로는 진짜 손실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예?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타점의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어렵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거 펩트론 파마리서치 영상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제 채널 들어가 보면은 펩트론이랑 파마리서치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타점 받아 가보셔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급등주 사냥꾼입니다. 예, 급등주 사냥꾼이고 제가 만든 거예요. 차트헌터. 밑으로 좀 보시면은 여기 VIP 리포트 무료 신청 보이시죠? 이거는 종목 추천입니다. 종목 추천. 그냥 누르셔서 바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필요하신 거 뭐예요? 가장 필요한 거. 이 주식 분석 상담 여러분들 손실 중인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거는 뭐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분석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이에요. 나 지금 현금이 좀 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종목 추천 받으셔가지고 매수하시면 되고 이것들은 뭐 관심 종목에 넣으셔도 되고 뭐 매수하셔도 되는데 뭐 5%에서 8% 정도 수익 나면은 그냥 아시죠? 여러분들 느낌 아니까 편하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을 왜 넣어놨냐면 이 출퇴근 시간 짬내 가지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회수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대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짬내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타점 받아가시려면은 장중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내가 타점 받아가보고 싶다. 타점은 실시간으로 전부 다 안내 드린다고 했죠. 제가 아까 펩트론 그리고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것들도 제 채널 가보시면 영상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종목들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세 개 그냥 중복 체크하시면 돼요. 세 개 중복 체크하시고 성함이랑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신청하기 누르면 끝이에요. 그냥 성함 연락처 적고 딱딱딱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꼭 뭐 종목 분석이라든지 뭐 추천, 종목 추천 이런 것들도 그리고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매매 타점 이거 제일 중요해요. 매매 타점이 제일 중요하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매매 타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성함, 연락처, 중복 체크 딴딴딴 하고 신청하기 누르셔서 전부 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바이오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준비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